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님,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종교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결과로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을까가 윤리적 리더십을 경영진이 발휘했을 때 매출 상승에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 경영 하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정직하다, 도덕적이다. 저는 이 기업 내 조직 내에서 우리가 윤리 경영을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실용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그런 답들이 저 안에 있나요? 여러분은 윤리 경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이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조직의 기본이다. 네. 그리고 윤리 경영은 어렵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덕적인 강의 아닌가요? 그러면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님,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종교를 집단을 대표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중 우리가 이해관계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적이게 만날 건지를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SG 경영하면 윤리 경영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 땅의 모든 기업이 이게 종교 집단화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얼마 전에 난 뉴스 기사예요. 자, 일본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요. 지속적으로 작은 커피 값을 내고 라지 사이즈 커피를 여러 번 드셨답니다. 문제는 이 교장 선생님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바로 몇 달을 앞두신 그런 분으로 교직 정년을 평생 근무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연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일탈, 그러나 얼마의 일탈? 약 530원의 일탈을 좀 여러 번 즐기셨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매우 윤리적인 편의점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결과로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을까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을 것 같으신가요? 정직? 파면? 감봉. 네, 좋습니다. 사람마다 판단 기준은 다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신문까지 났으니까 좀 파격적인 어떤 처분을 받지 않으셨을까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파면 그리고 연금은 받지 못하도록 수십 년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시면서 애쓰셨던 본인의 모든 그 것들이 날아갔죠. 자, 과하죠. 저런 잘못한 행동은 맞지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것들을 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준을 맞추신다면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눈을 감고 잘못된 원칙을 한 번 접어주기 시작하면 이후부터는 두 번, 세 번째부터는 너무 쉬워지죠.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심심치 않게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잘 지키는 규칙,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을 너무 유연성 있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기업의 핵심 가치, 또 요즘에 ESG 경영, 기업 내재와 가치를 우리가 새기고 또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한 부분으로서 점검하는 도구로 쓰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가치, 기준이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중요한 결정은 의리, 신뢰, 의리, 책임.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같은 가치 기준을 이야기하더라도 해석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핵심 가치가 신뢰받는 기업, 또 책임감 있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은 조금 룰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P&G라는 회사에서 안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글로벌한 생활용품 회사인데요. 저 회사에 가장 큰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이 오늘 한 일이 내일 아침 뉴욕타임즈 일면에 나오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네. 저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끄러운 행동하지 마.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 또 뭘까요?
지금 바람결에 어떤 분이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상부에 어떤 그런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아야만 담당자로서 뭔가 예산도 집행할 수 있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모든 것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데 기업이 크면 클수록 결제 라인도 크겠죠? 자,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평소에는 규칙대로, 규율대로 하지만 그러나 책임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놓치지 말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내 행동이 기사에 나오더라 떳떳하다면 그것을 진행하라는 거죠. 그 후에 보고를 하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회사에 이런 프로세스가 확실하고 가치 기준이 명확하다면 책임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이것을 돌리느라 다 상대방에 미루느라 놓치는 일이 없겠죠. 윤리경영은 오히려 너무 도덕적이거나 너무 윤리적이어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가치보다는 바로 우리 조직에서 늘 필요한 누가 해석을 해도 같은 행동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가치와 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리경영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전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어떤 사례인데요. 어떠한 지역에 정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마트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건이 네. 믿지 못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모든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이나 이런 것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통신도 다 꺼지기 때문에, 기기도 다 꺼지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전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노약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좀 힘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이때 이 점의 담당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본인이 담당자로 생각하고 또는 본사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담당자, 이쪽은 본사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시고 입장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비상발전기, 창의적이시네요. 촛불, 네. 문을 닫아야죠. 네. 가둔다. 일단은 우리 회사의 자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시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때 마트의 점장은 일단 손님들이 먼저 갖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본사에서는 어떨까요? 조용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렇게 월권을 했다. 어떻게 처벌을 할까? 자, 임원들이 시끌벅적 왁자지끌 모였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논의하는 동안 머리가 아프겠죠. 시간을 흘러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임원들이 걱정한 것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앞으로 놔두면 이렇게 담당자로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 때문이었을 텐데 실제로는 이분 중에 한 분들이 SNS에 이런 훌륭한 마트가 있다라고 입소문을 내줌으로써 다음 날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데는 가서 팔아줘야 된다. 네, 돈줄을 내주자.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홍보 효과가 컸습니다. 이때 홍보 효과가 말도 못하게 컸다고 하거든요. 저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고객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를 앞으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문화권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은 우리가 한번 신뢰하고 좋은 호감을 가진 기업이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처럼 이렇게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홍보 효과를 보고 올라가는, 격상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처럼 기업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상대하는 그런 이해관계자, 특히 주력 고객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한다면 한번 신뢰를 잃은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윤리경영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그래도 운이 좋았겠죠. 윤리경영을 한다고 저희 회사의 매출 상승이나 정말 주가 상승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뭐 꼭 있는 게 뭐 근거가 있나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조사를 보았을 때 사회적 기업의 윤리경영이 매출에
그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윤리적 리더십을 경영진이 발휘했을 때 매출 상승에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많은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잘된 기업의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망한 기업의 원인은 거의 하나로 합쳐집니다. 뭘까요?